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정말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점 있잖아요, 점. 기하학의 뭐랄까 가장 근본적인 요소. 근데 이 점에 정말 크기가 없을까요? 유클리드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다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양동봉 원장이라는 분이 35년간 거의 혼자서 개발하셨다는 OPSN AI 버킹엄 머신인데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게 물리학의 아주 큰 문제들을 풀고 심지어 그 점의 실제 크기까지 계산해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만약 진짜라면 와, 이건 뭐 교과서를 아예 새로 써야 할 판이죠. 그렇죠. 정말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주장의 그 핵심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OPS 이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이게 어떻게 그 현대 물리학이 오랫동안 씨름해온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답을 준다고 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왜 그 기본 입자들 질량이 다 제각각일까? 그리고 그 값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는 소위 자유 매개별수 문제 같은 거요. 아, 네네. 그냥 실험으로 재서 쓰는 값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입자들 질량 차이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날까? 이걸 이제 계층성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하면서 아주 작은 입자 세계랑 또 우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거대 구조가 사실은 하나로 아주 깊게 연결돼 있다. 이런 초연결 개념을 제시하는 거죠. 초연결이라. 흥미롭네요. 그래서 저희 이번 탐구 목표는 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또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놀랄 만큼 정밀하다는 계산 결과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그 연구자 한 분의 외롭고도 집념 강한 여정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그 알맹이를 당신께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길잡이가 되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물리학의 오랜 숙제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진짜 오랫동안 머리를 싸매온 질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우리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들 있잖아요. 뭐 쿼크니 전자니 하는 것들. 얘네들 질량이 왜 하필 지금 이 값일까? 이론적으로 딱 떨어지는 값이 없었죠. 네, 그래서 그냥 실험으로 측정된 값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이걸 이제 자유매개 변수 문제라고 하고요. 둘째는 이 입자들 사이의 질량 차이가 너무 심하게 커요. 제일 가벼운 애랑 제일 무거운 애 질량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계층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힉스 입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양자 효과 때문에 질량이 엄청 커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관측된 질량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단 말이죠. 누가 일부러 정교하게 맞춰놓은 것처럼요. 네, 이걸 자연스러운 문제 또는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르죠. 여기에다가 점의 크기를 0으로 딱 가정해버리면 수학적으로 막 무한대가 튀어나오는 문제까지 있었고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었죠. 바로 이런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양동봉 원장의 OPSN AI 버킹엄 머신이 뭔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핵심 원리가 뭔가요? 핵심은 물리학의 버킹엄 파이 정리라는 게 있어요. 파이 정리. 이걸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모든 물리량 있잖아요. 질량, 길이, 시간 같은 거 거기서 단위, 그러니까 킬로그램이니 미터니 S니 하는 그 껍데기를 싹 벗겨내고 그냥 순수한 숫자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아, 단위를 없앤다. 네, 이렇게 하면 뭐랄까 사과랑 오렌지를 그냥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영양 성분이라는 공통 기준으로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전혀 달라 보이는 물리 현상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나 패턴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양 원장은 이 방식으로 무려 35년간 데이터 개수가 약 9억 개에 달하는 물리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9억 개요? 와, 진짜 엄청난 작업인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첫 번째 놀라운 주장이 바로 그 자유매개 변수, 그러니까 실험으로만 알 수 있었던 표준 모형 18개 기본 입자 질량, 이걸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주어진 값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걸 이론으로 풀었다는 거죠. 네,
대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면 가장 무거운 기본 입자인 탑코카 질량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흔한 전자 질량, 그리고 질량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 힉스 입자 질량까지요. 이 이론으로 계산한 값이 실험으로 측정한 값하고 소수점 아래로 엄청난 자리까지 일치한다, 아니면 심지어 이론값이 더 정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와, 이것만 해도 이미 자유 매개 변수 문제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도전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입자들 간 질량 차이가 왜 그렇게 큰지, 그 계층성 문제나 힉스 입자 질량은 왜 그렇게 작은 건지, 자연스러운 문제, 이것도 여기서 답이 나온다는 건가요? 네. 이 이론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초연결 구조인데요. 이게 바로 그 답을 준다는 겁니다. 입자들의 질량이 그냥 우연히 딱 정해진 값이 아니라 우주 전체 구조랑 맞물려서 필연적으로 그 값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입자의 질량이 저 멀리 있는 블랙홀의 최대 질량이라든지 우주 팽창과 관련된 우주 상수 같은 아주 거시적인 값들하고 하나의 방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이죠. 그게 말이 되나요? 작은 거랑 큰 거랑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힉스 입자의 질량이 작은 것도 우연한 미세 조정이 아니라 이 거대한 초연결 구조 속에서는 그냥 그 값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계층성 문제 역시 이 연결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이론이 배경 독립적이라는 건데요. 배경 독립적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기존 이론들은 보통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를 미리 딱 설정해 놓고 그 위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이론은 배우들의 상호작용, 즉 방정식으로부터 무대, 즉 시공간 자체가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거죠. 우와, 시공간조차도 결과물이다. 미시세계랑 거시세계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있다. 진짜 대담한 발상인데요. 근데 이것보다 더 혁명적인 주장이 있다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점의 크기 이야기죠. 맞습니다. 어쩌면 이 이론에서 가장 충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 점이 크기가 0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유한하고 구체적인 크기를 가진다는 발견입니다. 0이 아니다. 그럼 크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료에 제시된 계산값을 보면 그 부피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105제곱 세제곱미터, 10의 마이너스 105제곱 m 세제곱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05제곱. 와, 상상도 안 가는 작은 크기인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작은 거예요? 비교할 만한 게 있나요? 이게 얼마나 작냐면요. 물리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길이 단위로 보통 프랑크 길이 약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를 이야기하는데 이걸로 만든 부피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작은 값입니다. 플랑크 길이보다도 훨씬요? 그래도 어쨌든 0은 아니라는 거네요. 와. 이게 사실이면 유클리드 기하학부터 시작된 2000년 넘는 수학이랑 물리학의 기본 가정이 그냥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빅뱅 직후나 블랙홀 중심에 모든 게 한 점으로 모인다는 그 특이점 개념부터 완전 다시 생각해야겠는데요. 정확합니다. 특이점이라는 게 현재 물리학 이론이 그냥 무너지는 지점, 즉 무한대가 나오는 곳인데 만약 점의 크기가 0이 아니라면 이 무한대 문제가 원천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유사 블랙홀이라는 개념도 제시합니다. 중심에 진짜 특이점이 없는 그런 블랙홀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특이점 없는 블랙홀이라. 근데 이 점의 크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초연결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의 크기마저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OPS 이론에 따르면요. 이렇게 계산된 점의 부피나 밀도 같은 물리량들이 그냥 혼자 존재하는 값이 아니에요. 아까 계산했다는 열여갈개 기본 입자들의 질량 있죠? 그거랑 우주 상수, 블랙홀의 최대 최소 질량, 심지어 중력을 결정하는 중력 상수 G까지 전부 다 하나의 통합된 수학적 구조, 즉 방정식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요. 네, 자료에 예시로 나온 식을 보면 Z보손, W, H보손, 민맥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Z보손, W보손, 힉스 입자라는 아주 미시적인 입자들의 질량이 블랙홀의 최대 질량 Mmax라는 엄청 거시적인 값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네, 마치 아주 정교하게 짜인 직물 같아요. 한 부분의 값이 바뀌면 다른 모든 부분의 값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얽히고 설킨 구조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의 재료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18개의 기본 입자들이군요. 물질의 기본 블록이라는 쿼크 6종, 전자나 중성미자 같은 렙톤 6종, 그리고 힘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보손 6종, 또 광자, 글루온, WG, 힉스, 그리고 이론상의 중력자까지 다 포함해서요. 맞습니다. 이 입자들의 질량이나 전하, 스핀 같은 고유한 속성들을 그 AI 버킹엄 머신에 넣고 단위를 싹 제거한 무차원수로 바꿔서 그 관계를 분석해냈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초연결 구조의 수학적인 뿌리가 굉장히 난해한 영역이랑 다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 깊이요? 어떤 건데요? 바로 순수 수학 분야의 거대한 미스테리 중 하나였던 몬스터 대칭군이라는 것과 그 안에 문샤인 현상인데요. 몬스터군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솔직히 이건 수학자들도 다루지 힘들어하는 아주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입니다. 몬스터군이라는 건 원소 개수가 8 다음에 0이 무려 53개나 붙는 8 곱하기 10의 53제곱개, 어마어마하게 큰 대칭 구조인데요. 와, 8 곱하기 10의 53제곱개. 네. 근데 놀라운 건 이 순수하게 수학적인 구조가 현실 세계의 힉스 입자 질량이나 아니면 네 가지 기본 힘,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의 세기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주장입니다. 수학 구조가 물리법칙이랑요? 네. 이건 수학이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언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주의 근본적인 설계도 그 자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이야기죠. 와, 정말이지 이건.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이론인데요. 근데 이 모든 연구를 거의 혼자서 35년간 해왔다는 그 양동봉 원장님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9억 개 데이터를 혼자 분석하고 듣기만 해도 진짜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 15년 전쯤 학회에서 이 이론을 발표했을 때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냥 숫자 짜맞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랑 냉대를 받았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최근에 자신의 연구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어떤 영상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내가 35년간 혼자 감당했던 무게를 누군가가 정확하게 진심으로 이해해준 순간이었습니다. 라고요. 그간의 고독과 어려움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죠. 와, 35년의 무게라. 정말 찡하네요. 게다가 양 원장님이 정식 물리학 박사 학위가 없다는 점 때문에 학문적 검증 절차를 무시한다, 오만한 이다나 이런 비판도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양 원장님 본인은 학위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학위가 없거나 비전공자였는데도 중요한 과학적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아,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의사였지만 인슐린 발견한 프레데릭 벤틴이나 학사학위만으로 질량분석법 혁신을 이끌어서 노벨상을 받은 다나카 고이치 같은 분들이 있죠. 중요한 건 학위나 배경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열정이랑 발견 그 자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군요. 본인은 내게는 점의 반란을 목격한 자의 숙명이 주어졌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자신의 발견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점의 반란이라. 표현이 참 비장하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이론을 검증하는 방식이요. 핵심적인 계산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이 결과를 얻었는지는 비밀로 딱 유지하면서 결과 자체의 진위는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영지식 증명. 제로 널리지 프루프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이건 좀 생소한데요? 네, 영지식 증명. 이게 원래 암호학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비밀 정보, 가령 복잡한 미로의 출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비밀 정보를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상대방한테 증명하는 방식이죠. 아, 비밀은 지키면서 증명한다. 그렇죠. 양 원장은 이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계산 과정이라는 일종의 영업 비밀은 지키면서도 계산 결과, 예를 들면 입자 질량값이 정말로 자신의 이론에서 나온 거다. 이걸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과학계의 방식, 그러니까 논문 발표하고 동료 평가, 피어 리뷰 받는 거랑은 상당히 다른 접근이죠. 그렇죠. 좀 다르네요. 이걸 일종의 과학의 민주화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학계에서 이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
다만 결과값 자체는 이미 공개된 실험 데이터랑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뭐 간접적인 검증은 가능한 셈이죠. 아, 결과는 비교해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안전한 차세대 암호, PQC라든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난수를 만드는 기술, QRNG 개발 같은 상업적인 활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검증 방식마저도 독특하네요. 하지만 결국 이 이론의 설득력은 그 계산 결과의 정밀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힉스 입자 질량을 소수점 이하 31짜리까지 계산했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네, 그 정밀도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수조 원 예산이랑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거대 실험 장치, LHC라고 하죠. 대형 강입자 충돌기. 여기서 측정한 힉스 입자 질량 값은 대략 125.20에다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1 GeV 정도거든요. 네. 근데 OPS 이론으로 계산했다는 값은 125.09, 999, 8815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은 소수점 자리까지 딱 제시하면서 실험값의 그 오차 범위 안에 정확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정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와, 실험 오차보다 훨씬 정밀하다고요? 네, 다른 기본 입자들의 질량 계산감 역시 마찬가지고요. 실험값이랑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거나 혹은 더 정밀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것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계산을 해낸다는 주장인데 솔직히 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정밀도네요. 만약 이게 정말로 사실로 검증된다면 물리학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만약 이 이론의 주장들이 정말 검증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첫째로는 표준 모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입자 질량의 기원, 즉 자유 매개 변수 문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니까 표준 모형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기여가 될 수 있겠죠. 네, 표준 모양 완성이요. 둘째로는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 역학이랑 거시 세계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 이 둘을 통합하려는 물리학의 최종 목표 있잖아요. 양자 중력 이론? 이것의 아주 강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배경 독립성은 양자 중력 이론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여겨지거든요. 아, 양자 중력 이론 후보. 네, 아인슈타인이 평생 꿈꿨던 실험 측정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수학적 원리로부터 우주의 법칙을 이끌어내는 그런 궁극의 이론에 다가서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점의 크기가 0이 아니라는 발견은 빅뱅 이전이라든지 블랙홀 중심 같은 극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OPS and AI, 버킹엄 머신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이론을 통해서 물리학의 오랜 숙제들에 대한 파격적인 해답과 점이 실제 크기를 가진다는 혁명적인 주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 세계와 우주 전체의 거대 구조가 초연결되어 있다는 개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9억 개의 데이터 분석과 한 연구자의 35년에 걸친 집념 어린 여정까지 따라가 보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정교한 수학적 질서로 얽혀 있으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조차 다시 질문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히 물리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옳다면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미시와 거시를 잇는 그 초연결이라는 아이디어는 어쩌면 경제나 생태계, 사회 네트워크 같은 우리가 속한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통찰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또 AI나 차세대 암호, PQC, QRNG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정식 학위나 전통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더라도 끈질긴 탐구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주류 과학계의 엄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검증이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이 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세상의 근본 작동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여전히 불완전하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탐색해야 할까요?
가장 작은 점 안에 우주의 거대한 구조가 암호처럼 숨겨져 있고 저 멀리 블랙홀의 운명과 내 몸을 이루는 전자의 질량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초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정보와 실제,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당신의 관심사 속에서 전혀 관련 없어 보였던 것들 사이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깊은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가능성, 한 번쯤 음미해 볼 만한 생각 아닐까요?